야, 조교! 가서 직접 발라줘라. 야, 발라, 여기서 길새끼들아. 일주일간의 극기주 훈련은 일명 지옥주라 불린다. 이 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리적 욕구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요구받는다. 이 시궁창 훈련은 악취와 혐오감이라는 최악의 환경 조건을 체험시킨다. 안녕하세요, 프로나입니다. 제 군생활 중에 아마 그 수색교육이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지옥주는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극한의 상황을 경험한 그런 훈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옥주에 보면은 이 갯벌 훈련이라고 해서 좀 시궁창 같은 데 가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포항 1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포항에는 갯벌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명칭은 갯벌 훈련이라 하고 인근에 있는 시궁창에 가서 그 시궁창에 있는 펄을 얼굴에 바르거나 또 시궁창에서 잠수를 하거나 그런 갯벌 훈련을 했었습니다.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제가 수색교육 받기 바로 전차수 그런 영상인데 상당히 보면은 좀 보는 사람들도 좀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 뭐 해설이 나오겠지만 가장 그 혐오스럽고 힘든 그런 곳에 내 몸을 던짐으로써 또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훈련들을 왜 할까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부대 특성상 적지 종심 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에 들어가서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색교육은 보면 항상 좀 어려운 것들, 또 좀 힘든 것들을 좀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보는 차에 따라서는 저런 훈련이 왜 할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떤 정신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제 생각에 좀 가혹행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, 지옥주 그 갯벌 훈련 중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, 이제 그 대변 있지 않습니까? 교육생 중에 한 명이 대변을 보고, 그 대변을, 일부 몇 명만 좀 뽑아서 얼굴에 발랐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제가 뽑혔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얼굴에 바르는데, 이게 좀 숙성이 안 되다 보니까, 금방, 따끈따끈한 대변이다 보니까 냄새가 좀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.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런 것을 그렇죠. 다시 해볼 수 없겠죠. 그냥 다시 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.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여기 지금 이제 사진이 아마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수색교육에서 과실자 훈련이에요. 과실자 훈련은 뭐냐면 이제 그 수색교육 과정에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벌점을 받게 되는데 그 벌점을 탕감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십니다. 근데 그 과실자 훈련 중에 얼굴에 좀 인분을 바르는 그런 상황의 사진입니다. 이 사진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참 그 군내 가혹행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 기사가 됐었어요. 해병대 가혹행위다. 글쎄요, 근데 그 기자분은 어떻게 어떤 경위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, 말 그대로 과실자 훈련이었고, 저거를 그냥 가혹행위라고 단정 지어 버리기엔 좀,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가혹행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 당시에는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저 속에는 저희 중대 후임들도 있고 또 저랑 같이 복무했던 인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마 가혹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에는 아마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시궁창 훈련이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얼굴에 그 인분을 바르는 이런 과실자 훈련은 아마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아마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가혹행위니 인권이니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제가 군복무했던 90년대 후반부에는 이런 훈련도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이런 훈련을 왜 할까요? 도대체 왜 할까요? 잠시 대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심신이 편안할 때 발휘되는 전우회와 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극도로 피곤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휘되는 전우회는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. 또한 아무리 정신적인 측면이 강한 인간이라도 어떤 한계선에 도달하면
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이러한 것을 평시에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한 강한 교육훈련밖에는 없을 것입니다. 네, 저분이 이제 제가 수색대 배치됐을 때 처음 대대장이었던 분이셨는데 지금 이제 예편하셨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런 극한의 상황들을 체험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측면도 좀 무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네, 그 당시에는 또 그런 훈련들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내에서 이걸 가혹행위냐 아니니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사실 군인으로서의 해야 할 훈련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례로 행군이 있지 않습니까? 행군. 요즘 행군이 아마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뭐 군이 현대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행군할 일보다는 이제 차량을 이용하거나 어떤 뭐 장비를 이용해서 이동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행군은 많이 안 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. 물론 현대화돼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행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전쟁 시에 또 정말 유사시에 차량이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뭐 이동이 불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? 그럼 새로운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? 예, 그렇기 때문에 행군도 기본적인 행군은 아마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현대화 되더라도 군인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은 훈련해야 하는 게 강군으로 가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파이팅입니다. 지금까지 푸른하늘이었습니다. 필승!